네, 그럼 지금부터 대구 스마트시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토론은 지금부터 약 50분간 진행되며 대구의 미래에 대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산학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highlight of today's symposium is none other than this debate session, which will be conducted for about 15 minutes from now on. And we will be able to hear about the future of Daegu, not just from the experts from overseas, but also from various professionals in Korea who are involved in government, industries, and academia areas.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use the Kakao Talk open chat room to ensure smooth proceedings of the event. So please make sure you ask a question using our Kakao Talk open chat.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패널 분들을요. 제가 10명을 호명할 텐데요. 문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 연구센터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이진우 KT 기업서비스본부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And also Professor Ramesh R. Rao, the Director of Telecommunications Te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please come forward and please bring your receiver with you f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s. 네, 앞으로 나오실 때는 동시 통역 서비스 리시버도 함께 갖고 나오시고요. And next, Mr. Stefan Lacombe, the Urban Area Solution Experience Director at Dassault Systems. Please come forward, Mr. Lacombe. 또 이번에는 권영진 저희 대구광역시장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고요. 또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 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And also Madame Marta Garcelan, the consultant at Antiverdi. Could you please come forward once again for our panel discussion? 또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클라우드팀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원센터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장홍성 SKT IoT 데이터 사업단 사업단장님, 마지막으로 황종성 부산시 MP님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회 패널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please take your seats. We're going to start the panel discussion session in earnest. Thank you. 네, 그럼 이제 저는 이 사회를 맡아주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스마트시티 사업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단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중요한 토론의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도 오시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그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아무래도 대구 스마트시티의 열기를 아주 뜨겁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지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객석에서도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사실 작년에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라는 그 세종시와 부산 에코데이터시티에 큰 아젠다가 있었습니다만 R&D 프로젝트로서는 아마 스마트시티 그 역사상 최대 규모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대구시하고 시흥시가 최종적으로 실증도시에 선정이 됐는데 24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대구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 대구시가 선정된 데는 아무래도 시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5년 동안에 1,300억 원 규모의 실증도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 목표는 대구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마르타 갈세란 씨께서 소개한 CTOS라든지 다소의 디지털 트윈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방형 데이터 허브라는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유럽 쪽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글로벌 표준 모델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만들어지는 이 개방형 데이터 모델은 아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탠다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대구시의 특색은 뭐냐면 뭐 서울도 있고 인천, 송도, 부산 뭐 많은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있습니다만 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 모델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드문 사례거든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역할까지 한다고 해서 아마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대구 스마트시티가 첫 발자국을 떼는 그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스마트시티를 선두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테판 레콤 다소 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마르타 갈세란 컨설턴트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마실 아오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SKT가 아마 수성 알파시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홍성 SKT IoT 사업단 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KT의 이진우 기업서비스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사실 대구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스마트시티를 담당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의 에코데이터 시티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래너로 계신 황종성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트리의 대경권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문기영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김은주 센터장님도 여기 자리 계신 죄송합니다. 예.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센터장님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1세기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그런 판에 박힌 그런 문구보다는 아무래도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지 다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대구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례를 앞에 설명도 해주셨는데 글로벌한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대구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해오셨던 그 시장님의 어떤 그 구상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갖가지 프로젝트들이 SKT나 KT나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앞에서 두 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국의 스마트시티하고 대구시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다양한 어떤 케이스라든지 차별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또 얘기를 듣고 마무리 말씀 우리 다시 시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글로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그 스테판 레콤 부사장님께서
뭐 앞에 싱가포르 디지털 트윈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그 발언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lease. Okay, I will try to be very short. So the trend in smart city, and I think Daegu understood that very, very well, is to say that smart city, it's a word by itself, but first you need to have something digital. So the trend that we discovered in all the cities that we are supporting worldwide is that the main motto is to go digital first, and the smart city is all about collaboration and decision-making platform. So the issues that we try and we help to solve among all the cities that we are in contact to is to ensure that we capture the city as it is today, to build this single referential in order to enable people to connect and collaborate, to transform the city in order to serve the citizen. And as you mentioned, the goal is to have happy citizens, because if you have happy citizens, they will stay in the city and they will consume in the city. So the trend that we discovered is that, for sure, they want a referential, they want to support initiative, and the first initiative, generally speaking, in Asia, is linked to mobility. It's not mobility as the mobility pattern, but it's how the cities can offer a mobility service to citizens.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디지털 부분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르셀로나 케이스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럽 쪽 얘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르타 갈세란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유럽의 그 스마트시티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So I would say some of the trends in the smart cities in Europe is also open data and collaboration. Also this idea of the sharing economy, and sharing can be understood it can be understood in the mobility domain, but also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domain, also in the social domain. Those are key aspects that are we see more and more being implemented in or being included in the smart cities already in place in Europe. So new ways of understanding the city and also also quite similar with what happened to Barcelona. We started with this idea of let's use technology to improve life in the city, to make the processes in the city more efficient, more easy for citizens, and then there is this focus recently and think, okay, technology is good, but let's rethink again how we are using this technology. How can citizens benefit from this technology? There is a growing trend in Europe to try to also implement more open source participatory platforms in order to crowdsource the opinions of the citizens and to get their opinions in the design of the city. The example of Barcelona, inviting citizens to contribute to their strategic planning. It's one example, but you have the city of Milan, the city of Amsterdam, also in London, in Paris, trying to implement similar strategies. Also, we are very strong in trying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s in our cities. So we are taking also a strong approach to mobility. I would say that this is also a common trend in Europe. And then housing. We have a huge housing problem in Europe in terms of the prices being increasing, linked with gentrification process. And we have a number of important European cities such as Berlin, again London, Paris, Barcelona, Madrid, leading this very important movement. 네, 감사합니다. 아마 유럽 쪽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바르셀로나, 런던, 암스테르담일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오픈 데이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민하 교수님 얘기하신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는 비즈니스 부분이 아마 유럽 쪽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최근에 카카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공유 경제형의 모델을 찾아가는 게 또 스마트시티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뭐 콜럼버스라든지 미국 쪽도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도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미시라오께서는 그 미국 쪽에 중남미를 포함해서 어떤 스마트시티의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 So, spe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ents that I've seen unfold in San Diego, the state's commitment to the Climate Action Plan resulted in a very concrete target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is led to individual cities, including the city of San Diego, where we are based, to undertake an effort at engaging with the citizens, with entrepreneurs, sharing of data about the use of electricity, the use of costs of distribution of water, to seek out new solutions that would help address this. And to those of you that have been following the trend, California met its climate action targets ahead of time, in large measure because of this participatory process where cities were very open to sharing real data and very open to ideas, not necessarily coming from official institutions, but by citizens and especially groups of entrepreneurs. So I think what we begin to see more and more in the US, along the lines of what's been discussed, is engaging the younger generation, engaging a larger population in conceiving of solutions that are more doable now, more feasible now, because you have access to a lot more data. And the costs of making it available and extending it to large numbers of citizens is practically zero. So there is a new trend to build on this and reduce the cost of creating these new innovations. 예, 고맙습니다. 지금 샌디에고 케이스 얘기하시면서 여전히 쉐어링 데이터, 그 데이터 공유를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가 돈이다. 근데 스마트시티에서는 데이터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셋을 어떻게 축적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그걸 동시에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그 인구가 참여하면서 비즈니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구시 스마트시티의 성공의 관건은, 키는 바로 대구시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좀 더 많은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케이스를 만드는 걸 아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게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도 아마 스마트시티에서는 거의 그 시장님으로서 스타십니다. 그 가장 리딩하고 계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얼마 전에 항저우도 다녀오시고 세스도 다녀오시고 이런 그 정열적인 활동을 보여주시는데, 그동안의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구에서 이렇게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현재까지 스마트 시티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기술적 진보,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게,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는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도시 공간 내에 총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그것이 또 다른 산업의 발전이 되고, 또 도시 공간 구조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제공하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스마트 시티의 목표이고 스마트 시티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수많은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 한다는 도시들
인도의 도시, 중국의 도시, 미국의 도시 뭐 등등을 제가 다녀봤는데요.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가 그 도시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적용되는 기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간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두뇌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조직화되면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진화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것은 대구의 절박함입니다. 대구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대구가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대구가 대한민국의 2차 산업화를 선도할 정도로 저희가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대구의 산업화가 결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대구는 시대의 상황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도시 공간과 산업과 사람의 삶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 지수도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처졌던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절박함 그것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게 되는 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담대한 도전을 낳고 그것이 혁신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대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가 아주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초기적인 단계인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술력을 둘러보고 또 해외 도시들을 가보고 이번에 2019년 세스 가보면서 느낀 거는 요소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인 결국은 AI입니다. 알리바바가 얘기하고 있는 ET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상황과 사물과를 인지하는 센서라든지 카메라든지 라이다와 레이더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애트리 같은 경우는 국제 센서 대회에서 사실은 알리바바나 이런 기술들을 이기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율형 자동차가 구현되는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 3G 또 싱가포르에서 한 4G 가지고 안 됩니다. 5G로 가야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5G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았으니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이 빅데이터로 모으는 과정부터 우리가 뒤처지는 부분인데 그 뒤처지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와 데이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모으고 분석하는데 이게 하나 뒤쳐져 있고요. 그다음 기술적으로는 AI 분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도 요소 기술로서는 굉장히 알리바바의 ET 브레인을 능가하는 정도로 돼 있지만은 이쪽이 이제 협업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저는 우리 대구가 지향하고 있는 곳으로 가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장점 기술들이
협업을 통해서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금까지 구현된 이 스마트 시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도시를 우리 대구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내준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전문가들과 또 함께하신 기업들이 대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한번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민아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면서 제가 못하는 사투리지만 스마트시티가 먹고 4차 산업혁명이 먹고 이런 그 대구 시민들의 입장인데,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처음 그 휴대폰을 선전할 때 광고에 이런 게 있었죠. 그 시장에서 할머님이 누가 지나가다 디지털 얘기하니까 돼지털 이렇게 얘기했던 그 광고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장님의 그 철학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결국은 이런 디지털 일종의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디지털 운동이라고 그냥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디지털 운동을 잘 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도 훨씬 더 행복해지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잘 구현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협업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양대 통신사가 대구시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함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 양대 통신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발로 뛰어다니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의 플랫폼은 지금 SKT가 하고 있는데, SKT의 현재 수성 알파시티에 그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구도시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오늘 이렇게 발표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 2016년에 IoT 전용망이 이제 로라를 전국 최초로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의 알파시티, 그 다음에 혁신 성장 프로젝트, 뭐 이걸 쭉 할 때 사실은 대구시가 할 때 그 옆에 그 SK텔레콤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같이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현안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민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게 한 번에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SK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뭐 이제 CES도 우리 그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셨지만은 그 아마존 이런 데를 한번 가봤더니, 아마존에서 그 혁신을 매일매일 하는데, 아마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쇼핑 그런 채널 그 커머스 쪽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투피자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자를 두 판 먹을 수 있는 팀이 한 팀이에요. 한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팀이 아마존에 한 1000개의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개의 팀이면 그 1000개의 팀이 아마존이 서비스하는 모든 서비스를 거의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쇼핑하는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뭐 쇼핑하고 결제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만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한 10명 정도가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00개의 팀이 그렇게 돌아가서 아마존 같은 경우 매일매일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혁신 성장 프로젝트도 하는데, 그 가장 많이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참여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시민 참여를 더 많이 하게끔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 아까 이제 이민아 이사장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그걸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스마트 시티 플랫폼도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즘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핫한 서비스 중에 몇 개를 생각해 보면 유튜브가 있고 에어비앤비가 있고 우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유튜버 이런 말도 하는데 해당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잡을 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거든요. 유튜브, 뭐 에어비앤비, 우버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플랫폼 상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좀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그 시민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숨 걸고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고 같이 대구시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 8월 달인 것 같아요. 그 SK 그룹 전체가 모여서 이천에서 이천 포럼을 하거든요. 그때 그 최태원 회장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도 좋지만 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도시에서 성공하는 SK의 모델을 구현하기를 10년 동안 갈망을 해왔는데 UCT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도 진출을 했는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가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국내에 살려고 하니까 규제 때문에 도대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구고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대구에 일단 승부를 걸겠다.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 많은 임원들 앞에서 실제로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구에서 성공을 못하면 동남아로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남아에 가지 않게끔 대구에서 잘 성공을 시켜주기를 바라면서 KT에서는 지금 5G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실증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코리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율차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그 성과를 보기에는 좀 힘든 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한번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KT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2000년 초반에 이제 사실 UCT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가 사실은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시 잠잠해졌다가 사실 오늘 와서 대구에서 하는 걸 사실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실현성이 시기가 온 게 아닌가. 결국 4차 산업혁명과 5G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의 이제 성공 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구시와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대구시하고 함께 기가코리아 사업 5G 실정 도시 과제 공모에서요 스마트 시티하고 자율주행 두 가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도시공사 등 31개 기관과 함께 900억 정도의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두 분야에서 저희가 대구시와 함께 같이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코리아 사업은 18년부터 해서 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1차 년도에는 실증 서비스를 위한 기획, 인프라 설계가 되고 있고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년도에는 테스트 베드라든지 테스트망, 시나리오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5G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3차 년도에는 서비스 구현 및 결과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 서비스 실정 지역이 수성 알파 시티인데요. 수성 알파 시티에는 뭐 교통정보센터라든지 대구시청, 그다음에 수성구 CCTV 관제센터 등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걸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실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도 지금 이제 느끼는 거는 첫째는
다른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의 시민들의 참여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개발, 적용, 그다음에 피드백 할 때까지 모든 것에서 사실은 참여가 되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게 반영을 하는데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되는 거고요. 사업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 SKT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다음에 지속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실정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국가 과제나 이런 것이 끝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대구시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과제나 이런 걸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이나 사실 우리 뭐 지자체나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됨에 있어서 뭐 관련 부서들은 다 있기는 한데 실제 실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만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별 부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이 더 클 수 있는 거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지고 진행이 된다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사실 뭐 지금 이게 국내에서 지금 가장 빠른 선도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쪽에서도 최고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KT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대구시하고 협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앞에서도 그 글로벌 트렌드를 얘기를 하셨는데 쭉 대구시의 상황들을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전문가시니까 캐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대구시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국내에서 부산 에코 데이터 시티를 통해서 새로운 그 국가 시범도시 모델을 만들고 계신 아무래도 황종성 단장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이제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세종,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부산 EDC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부산 EDC의 그 마스터 플래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래너 역할은 아니 그 진짜 이 그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 하나를 이제 설계하는 건데 사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저희 기관이 제가 정보화진흥원에 우리 옆에 있는 김은주 센터장하고 같이 정보화진흥원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도 4년 됐는데 저희 이시아폴리스에 살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쫙 보니까 대구가 잘하고 있는 게 더 기쁘고요. 그리고 대구가 저런 테스트베드라든가 뭐 다양한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부산에다가 뭐 만들려고 왜 이렇게 고민을 했나, 그냥 대구가 하는 것만 가져다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대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주민으로서도 잘 몰랐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 EDC를 할 때 제가 설계를 할 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뭐 한두 개만 공유를 하고 그게 혹시 대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한번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를 놓고 볼 때 이제 뭐 제일 그 개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시티인 것과 스마트 시티 아닌 거가 뭐가 다르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스마트 시티 말고도 뭐 그린 시티도 있고 뭐 다양한 개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죠. 뭐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 개념을 붙이니까. 그래서 한번 스마트 시티인 것과 스마트 시티 아닌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차이는 어떤 기술을 쓰는 거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모빌리티, 이렇게 뭐 자율주행, 교통에도 들어가고 뭐 안전, 에너지 각각 들어가요. 그래서 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신기술을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미 아이디어도 나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컴피티션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설령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어떤 한 부분을 바꿨다고 해도 그게 사실 도시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고 이 교통이 스마트해지는 거고 에너지가 스마트해지는 거고. 그러면 과연 스마트 시티라는 건 뭐냐? 제일 그 부산 EDC에서 저희가 이제 그 기획을 할 때 제일 이 신경을 쓰는 거는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하거나 기술을 테스트해 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로 실제로 어떤 변화,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행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를 쓰는 그 실제의 어떤 뭐 이렇게 이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비전은 그 어그멘티드 시티, 그러니까 증강 도시거든요. 그럼 어떤 기술을 쓰든지 이 부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도시에 들어오면 사람의 능력이 증강이 돼서 나이가 드신 분들, 그 근력이 딸리는 분들도 근력을 써야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요새는 이제 로봇 기술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어떤 이 도시에 처음 온 사람들도 아니면 외국 방문객조차도 그 도시에 있는 사인이라든가 모든 거를 읽고 불편 없이 사는 어떤 도시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는 뭔가 어떤 그 인풋이 아니고 무슨 소단을 쓰겠다 무슨 걸 쓰겠다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도시와 어떤 질적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의미 있는 그런 더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도 성공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137분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공동 그 오픈 채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를 같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스테판 레콤에게 대구에 조언할 수 있는 걸 질문을 드릴 건데 아까 그 V3 얘기하시면서 버추얼라이제이션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벤츄라이제이션 하셨잖아요. 아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지금 현재로서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을 부분이라고 보는데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버추얼 싱가포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애큐리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구시에 조언해 주실 디지털 트윈 모델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Okay. So regarding the accuracy, we need to look at two aspects. So the first aspect is the accuracy of the data we capture, because after we can do whatever simulation with a very accurate model or engine, if the entry point, the data is not accurate, is useless, because you will optimize error, you will optimize mistake, and it will lead to more mistakes. So in virtual Singapore, what they did, and I will answer to the two questions at the same time, and the advice for Daegu and the virtual Daegu project on Smart City and Smart City on my phone, is that they spend a lot of money in ensuring that they have a geo-referential that is accurate. So they did data capture using drones, using airborne, using satellite picture, and they capture all the building, all the assets in the city to be geolocalized, not in a model way, but in a systemic way. So in virtual Singapore, they emphasize first the referential to be very accurate. And after, so we are looking in Singapore, and I'm sure in Daegu, in Korea, we have the same competency. We are working a lot with a lot of universities, both in Singapore and in Europe and things like that. But
we are, I think it's ESTAR. This is a university research organization in Singapore. They are specialized in very accurate wind and weather simulation. So with that, we have a very accurate model. And at Dassault Systèmes, we are bringing our accurate modeling technology that is coming from the aircraft industry. So we are very precise on that. And when we do simulation, we rely on what we call abacus, meaning that we have the real world, we know the real world, we know that the real world is accurate, and we capture this real world. So we capture CCTV flow of information, we capture traffic information, we traffic social behavior, and I don't know if you are aware, but in order to bench this model, 2 years ago, the Prime Minister Office of Singapore has given to students of Singapore a device that was capturing a number of steps, humidity, temperature, noise. And with that, we managed to bench the model of the virtual Singapore to ensure that we can capture in an accurate way the way people are moving into the city. And it's a way for us to always bench the referential and to always improve the referential. So the model is accurate, and we need to update the model to be more and more accurate. And as I mentioned during the presentation, the goal is to go digital first. And when you go digital first, you need to ensure that everything you did before has been proven. 예, 고맙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일반적인 저희들 핸드폰 카메라의 해상도를 높여가는데 좀 더 고성능의 카메라를 채택하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에서도 애큐러시를 높이려고 하면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어느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게 될 거라고 보겠는데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지금 얘기가 늘어져 가지고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정하지 말고 일단 그 짧게 한 1분 정도 토크 정도로 해서 얘기 안 하신 분들 마무리하시고 시장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민 씨부터 대구에 뭐 조언하실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애트리 센터장님하고 김은주 센터장님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Sure. It's been great to see the emphasis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checking with the citizens what might be their definition of a smart city. What I wanted to interject here is very relevant research from the social sciences that say that when you ask people to answer questions, they sometimes say what they think you want to hear, not necessarily what they themselves think. So there is this whole open research question on how do you elicit from a large audience what exactly they have in their mind on what a smart city should be doing. Part of that answer comes from technology, and we have partnerships with organizations here like ETRI that delves into what neuroscientists know. You might be able to actually monitor how a human being feels when they are shown an image of a potential new hospital, a potential new facility where they might be working. And part of it also has to do with social scientists understanding how narratives emerge and how sentiments get influenced by the perspective you take. Are you being asked to comment as an expert, or are you being asked to dream about your own future? That elicits very different answers. So I think this issue of finding out what is on people's mind is an excellent example of something in which social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can collaborate to make sure that we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that we develop solutions which are accurate. We'll look forward to creating such partnerships.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 센터장님. 예, 그 최근 올해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민하 교수님뿐만 아니라 KT에서도 뭐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 또 하나는 대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확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뭐 준비는 했지만 좀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 스마트 시티를 글로벌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많은 도시들이 주요 전략으로 인프라를 첨단 ICT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라든지 도시에서 오는 데이터를 서비스 플랫폼화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 참여형을 한다는 것을 많이 했지만, 좀 더 이런 발전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대구 스마트 시티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그 대구 스마트 시티가 그 어떤 기존 산업과 어우러져서 특화된 산업 형태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건 독립할 수, 그러니까 그 돈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지속 가능할 거고요. 또 확장성은 그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의 확장뿐만 아니라 공간의 확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를 대구만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 있는 부산도 있을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 어떤 그 도시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또 해결책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할 거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공동 연구라든지 공동 사업에 대한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도시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누가 공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은 실제 콜래보레이션 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을 확보한다면은 성공한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은주 선생님. 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정보화 사업이 범하는 오류가 짜잔하고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해왔는데 대부분 실패했죠.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쓰라고 하면 그게 존재하는지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쓰게 돼서 ROI가 안 나면서 시스템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스마트 시티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는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뒤에 2년 뒤에 만든 다음에 시민들한테 만들고 나면 홍보를 해서 짜잔하세요 하고 이 플랫폼에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계속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게 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거에 애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대구 시민이 사랑하는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은 매일매일 혁신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시스템은 매일매일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혁신하는 기업들의 혁신성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정보화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정부가 구매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스마트 시티는 기업들이 만드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구매하고 직접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료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업이 바뀌는 서비스를 계속 혁신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유 관점에서 이용 관점으로 전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은 생략을 하고요. 시장님 말씀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제가 마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향후 포부라든지 혹시 느끼신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주신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도시들이 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재생, 그다음에 공유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이 상당한
중심의 가치로 가고요. 또 한 측면은 도시 기능의 효율성입니다. 도시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건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관통하는 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입니다. 양쪽 다 공유 경제 부분들이라든지 또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새로운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이 동반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이라는 관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시민적 참여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시민적 참여란 게 리빙 랩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이 서로 각자 실험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쪽 측면 기술의 효율성 부분에는 그러면은 모든 기술들을 다 구현해 놓고 시민들이 그게 이용만 하게 하면 되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 과정부터 시민적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 나가자 되기 때문에 시민적 참여란 것은 양쪽 측면에 모두가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시민적 참여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두 가지 부분들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건 두 가지 다다. 한쪽만을 강조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픈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 스마트 시티는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 겁니다. 시민들과 기업들과 그리고 다른 도시의 모든 것을 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과 타도시의 협업으로 콜라보레이션으로 갈 겁니다. 대구를 그런 면에서는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대구에서 테스트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 대한민국 기업들도 대구를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기술을 개발 발전시키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대구가 우리 모든 것을 열고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경과되긴 했지만 워낙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바르셀로나가 유럽의 그 이노베이션의 캐피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혁신의 수도, 모바일의 수도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의 혁신의 수도가 되고 5G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시티, 대구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크게 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이 앞으로 대구가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대구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열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찬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초청 연사분들 또 기념 촬영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 같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앞 계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And finally, we're going to take a commemorative photo with our honored guests, presenters, and panelists and citizens. So could you please come forward and join us for our photo op? Thank you. 네, 기념 촬영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또 방금 저희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뒤에 계신 저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기념 촬영에 이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념 촬영은요 모든 분들께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기념 촬영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념 사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y of the participants who would like to join us for our photo op,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come forward and do so. So please come to the stage if you want to take a picture with us. Thank you. 네, 그리고 도시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이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과 참여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 준비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300여 명의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이곳 그랜드 볼룸 뒤편에 준비된 도시락 혹은 2층 푸드코트 양쪽 모두에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등록 시에 받으신 쿠폰 확인하시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 드신 식기는 반드시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의 VIP 오찬 참석자분들께서는 저희 스태프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인터불고 호텔 2층 한식당 계정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17층인가요? 네, 인터불고 호텔의 17층에 있는 계정입니다. 네, 17층 인터불고 호텔 17층에 있는 한식당 계정으로 이동하셔서 별도의 VIP 오찬 참석자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 have prepared a special luncheon for our distinguished guests, which will take place at the 17th floor of a Korean restaurant called Gaejong, which is located on the 17th floor of Interbulgo Hotel. So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f our staff members. 네, 지금까지 진행한 김혜미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